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지난주 G7 출시 행사 영상에서 G7을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짧지만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첫인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무심한 듯 시커먼 박스에서 G7을 딱 꺼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와, 이거 색깔 진짜 이쁘다, 이 생각이었어요. 이전에 V30 라즈베리 로즈를 사용했어서 LG의 컬러 마감에 대한 기대는 있었는데 직접 박스에서 모로칸 블루의 G7을 딱 꺼내는데 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외관은 V30에서 많은 부분을 계승한 느낌이에요. 후면에서 사이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커브드 디자인과 사이드까지 깔맞춤된 고급스러운 블루 색상이 아주 예쁘게 잘 어울립니다. V30와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후면 지문 인식 버튼이 더 이상 버튼이 아니고 센서 역할만 하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지문 인식 버튼이 하던 전원 역할은 사이드에 전원 버튼이 새로 생기고, 게다가 반대편 빅스비 버튼 자리에는 구글 어시스턴트 키가 생겨서 이제는 삼성 갤럭시 S9과 버튼의 위치와 역할이 동일해졌습니다. 시장 지위를 생각하면 기기를 바꾸는 고객의 불편함을 없애는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G2부터 이어오던 후면 키를 통한 다양한 UX들이 드디어 끝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약간 아쉬움이 드네요. 화면을 키면 출시 전부터 말이 많았던 노치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노치를 제외하면 5.9인치로 V30와 비슷한 정도의 얇은 베젤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노치를 포함시킬 경우 6.1인치가 되는데 진짜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적으로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V30와 비슷한 수준의 상하 베젤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상단에 작은 디스플레이를 더한 꼴인데 이게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빠져있다고 인식이 먼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V30를 사용했어서 그런지 위로 가능한 만큼 디스플레이 영역을 늘려준 느낌에다 아이폰 X으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노치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습니다. LG에서도 노치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정 여론을 인식했는지 옵션에 보면 노치 부분의 영역만 색을 바꿀 수 있게 해서 마치 베젤 영역인 것처럼 보이는 옵션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까맣게 해두고 시계만 딱 예쁘게 보이는 게 좋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오히려 노치 자체보다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 영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결국 못 찾은 것인데요. 크기를 고려했을 때 V10의 세컨 스크린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노치 영역을 활용한 시스템 단계의 조작들을 추가할 수 있었을 텐데 단순히 시계와 배터리 상태, 노티바로 사용하는 점은 좀 아쉬워요. 게다가 현재 안드로이드는 노치를 지원하지 않는 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노티바로 올려서 조금 더 시원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사용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의 OS 측면의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후에 픽셀3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노치 디스플레이에 대한 활용성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OLED가 아니라 LCD 패널이 탑재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LCD 패널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꽉 찬 디스플레이 크기를 고려하면 배터리 효율 측면에서도 걱정되는 점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실사용을 더 해보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는 최대 1000니트. 와, 거의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밝은 수준이고 얼마 전 DJI 팬텀4 프로와 함께 발표한 컨트롤러 디스플레이가 1000니트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항상 1000니트로 밝은 것은 아니고 노티바를 내려보면 기존 밝기 조절바 옆에 부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면 최대 3분간 1000니트로 디스플레이를 밝혀준대요. RGB가 아니라 하나를 화이트로 배정을 해서 WRGB로 패널을 구성해서 밝기를 극대화시킨 기술입니다. 덕분에 과거 LG폰이 야외 시인성이 좋지 않은 걸로 불만이 많았었는데 더 이상은 그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카메라는 후면 1600만화소, 광각과 표준중 카메라가 있고 전면은 800만화소입니다. 카메라는 제가 다양한 환경에서 좀 더 사용을 해보고 다시 이 부분만 다루도록 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V30S를 통해서 소개된 AI 캠입니다. 카메라에 찍히는 사물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자동으로 최적의 옵션을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음식, 풍경, 아기, 동물 등등 V30S보다 옵션들이 더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저조도 촬영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는데요. 밝기가 현저히 낮을 때 슈퍼 브라이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을 경우에
기존 대비 4배가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원리는 4개의 픽셀을 하나로 합쳐서 최대 4배의 밝기를 노이즈나 디테일 뭉개짐 없이 얻는다는 점인데, 이렇게 보니까 화소수가 감소하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네요. 하지만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대형 프린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을 보면 이렇게 밝고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반갑습니다. 저녁에 식당에서 혹은 카페에서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을 일이 의외로 많은데, 이때 슈퍼브라이 카메라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3.5파이 이어폰 잭 여전히 잘 있습니다. 워낙 오디오 쪽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쿼드덱이 탑재되어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슈어 이어폰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오디오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붐박스 스피커라고 폰 전체를 울림통으로 사용하게끔 설계를 해서 볼륨과 특히 저음을 엄청 부스팅하게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최대 볼륨으로 놓고 스피커로 음악을 틀면 기존 스마트폰 대비 확연히 큰 볼륨을 들려줍니다. 다만 사운드 퀄리티 자체가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스피커 모듈 사이즈 자체를 키우지는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구분감 있거나 디테일한 소리를 들려주지는 않고 볼륨 자체를 키우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게 스피커를 쓰는 경우가 요새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집에서 이어폰을 쓰지 않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스테레오 스피커를 넣어주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껏 많은 LG 제품을 써보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점이 뭔가 특유의 고집 같은 것이 있어요. 구매 요인으로 직접 연결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포기 안 하고, 또 맞다고 생각하면 과감한 시도도 선뜻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G7 첫인상은 다소 이런 고집들이 많이 상쇄된 느낌이랄까? 시장 지위를 좀 인정하고 많은 부분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반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과감한 노치 디스플레이에 대한 해석이나 버튼 운영 방식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있었지만 장점을 최대로 유지 강화하면서 시장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은 요소들을 받아들이고자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G7을 받아서 며칠 사용하면서 짧게 주요 특징에 대한 소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카메라 부분들은 더 열심히 사용해보고 리뷰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또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요. 그럼 금방 또 새로운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